안녕하세요.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마린파크 상가의 총무를 맡고 있는 전언진입니다. 지금 얼굴이 조금 부었는데 제가 독감은 아니고 지금 감기 몸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테스트 받아본 결과는 독감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그 주차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법을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해서 주상복합 포함해서 오피스텔, 또 뭐 우리 상가만 다 있는 경우는 집합건물법을 좀 따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법을 따르는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국토부에서 요 부분 전체다를 통제와 그리고 입점주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서 국회에 있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바꿔내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저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국토부가 아니고 법무부 소속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합건물법에 있는 사항에 맞춰서 법무부에서 그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에 계신 소유자 그리고 임차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합니다. 반영해서 거기에 따라서 법률에 위임을 받아서 각종 시행령을 고치고 만들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큰 틀을 갖다가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주택법 같은 경우는 공법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의 지금 집합건물법은 지금 민법에서 그 사법에 있는 민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민법 안에 집합건물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차 관련되어져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우선은 민법에 있는 부분에서 집합건물법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 공용 부분에 대한 모든 그 수익이라든지 그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공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총유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가져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수익이 발생했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가져갈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럼 그리고 어떤 규정을 지금 정해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각 지자체마다 표준 관리 규약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있죠. 거기에 맞춰서 또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각 이제 오피스텔이나 상가라든지 주상복합에 또다시 관리규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 그 관리규약 속에 모든 잡수입들을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할 것인지 그 수익과 비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그걸 충당을 할지 아니면
수익을 배분을 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를 해둬야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명시를 관리규약에 해주지 않으면, 그러면은 요 관리규약에 명시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여러분들이 제17조와 제16조에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구분 소유자의 그 지분 비율에 따라서 그 수익 발생에 대해서 관리비를 지금 탕감을 해주는 이런 행태로 가든지, 아니면 수익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그걸 반드시 배분을 해주는 걸로 지분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 두시고 되도록 관리 규약을 만드실 때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수익 구조를 어떻게 지금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반드시 명시를 좀 해두는 것이 좋을 겁니다. 만약 명시를 해두지 않았을 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분 비율에 따라서 수익을 가져가게끔 되어져 있으며 행정적으로 있죠. 관리사무소에서 굉장히 많은 업무 부하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업무 부하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주차비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면 수익이 발생했으면 관리규약상에 관리비를 충당을 한다든지 수선 적립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이런 명시가 나와져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1년 정도로 이렇게 지금 적치를 해두어 가지고 이 적치해 둔 것을 한 몇 퍼센트는 관리비 충당으로 들어가고 또 어떤 부분은 수선 적립금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가에 또는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단지에 어떤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소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겠죠. 물론 소송 부분도 관리단과 관련된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소송이 진행되어지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그 경우에 한해서 예비비 형태로도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소송 비용으로도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자, 공동주택의 아파트 부분과 집합건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집합건물법에서는 다양한 여러분들 유연하게 그리고 좀 어떤 경우에는 다양하고 유연하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어서 위원회나 관리인께서 횡령을 한다든지 좀 배임을 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그만큼 자유가 있는 반면에 자유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이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많이 문의사항이라든지 뭐 있으시면 저에게 여쭤보시든지 아니면 법무부를 통해서 질의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에게는 여쭤보시려고 하면 여기가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입니다. 마린시티에 있는 마린파크 상가입니다. 마린파크 상가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하시면 거기에 따른 총무님을 좀 바꿔달라고 하면 제가 상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질의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시간 닿는 사항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도 아무래도 저도 이공계를 나와서 좀 뒤늦게 지금 법을 좀 공부를 하게 되었다 보니까 방통대에서 법을 좀 공부하게 되고 이러면서 법학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제가 맡으면서 이공계에 아주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뼈대에 있으면서 중요한 부분들은 건물에서 큰 틀은 보게 됐지만 또 법리적인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입점주분들께서 특히 소유자나 임차인들께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시면 관리소장이나 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법치를 무시하는, 다시 말해서 법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월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치가 있는데, 법치를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책임회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없애버리는 이런 경우가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께서 아마 주변에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저희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라든지 관리업체 또는 관리위원회에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떻게 절차를 거쳐서 그분들에 대해서 퇴출을 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투명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아마도 저희 소송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는 연락을 하시면 되겠고, 저도 개인적으로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항들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시간이 닿는 상황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감사드립니다.